안녕하세요. SQL 11 완성 강의를 맡은 GDSK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일곱째 날 데이 7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타입과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의 종류, 즉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자, 숫자, 날짜 같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또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변환할 때 사용하는 내장 함수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built-in functions라고 하는데요. 문자열을 변환하거나 숫자를 연산하거나 날짜를 계산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죠. 오늘은 문자, 숫자, 날짜 데이터 타입을 차례로 살펴보고 각 타입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실습 예제도 준비했으니 직접 실행해보면서 익혀보세요. 먼저 문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문자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저장 공간 절약이나 성능 향상 등의 이점이 있어요.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문자 데이터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은 차와 바차2인데요.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때는 앞에 n을 붙여서 사용해요. 여기서 차와 바차2는 많이 사용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우니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차는 지정하는 n의 길이만큼 저장 공간을 차지해요. 만약 저장된 문자열이 n보다 짧으면 자동으로 공백이 채워져요. 그만큼 데이터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바차는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만큼만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바차2가 차보다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가변적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차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러니 차일지 바차일지 어떤 문자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잘 판단해야 해요. 보통 차는 작은 크기의 고정 길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예를 들어 M, F로 표시하는 성별 코드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요. 이름이나 주소처럼 길이가 유동적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바차2를 사용해요. 다음으로 문자열 관련 주요 함수를 살펴볼게요.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거나 대소문자를 변환하거나 문자열을 일부 추출하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자열 함수를 제공해요. 각 함수의 역할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length 함수인데요. length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몇 글자 이상 적어야 한다 같은 유효성 검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쿼리에서는 비밀번호의 길이가 8보다 작으면 weak, 8 이상이면 strong을 반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case when을 썼는데요. if else와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비교하고 각 조건에 맞는 값을 결과로 반환해요. 이번에는 substring 함수와 replace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substring 함수는 지정한 문자 위치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문자를 잘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 substring 괄호 문자 abcde, 2, 3이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두 번째 문자부터 세 개의 문자를 반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cd를 반환하게 되죠. 만약 뒤에서부터 네 번째 문자를 찾고 싶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4, 3 하면 뒤에서부터 네 번째 문자부터 세 개의 문자를 반환하라는 뜻입니다. 괄호 안에 문자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컬럼명은 그냥 컬럼명으로 쓰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마스킹을 생각해보면 서브스트링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시 쿼리를 볼까요? 서브스트링 괄호 ssn, 1, 6은 ssn 컬럼의 첫 번째 글자부터 6개의 글자를 추출하는 것이겠죠. 이 쿼리문을 실행하면 커스터머스 테이블에서 name과 ssn 컬럼에서 앞에 생년월일 6자리만 추출하고 대시부터 뒷자리는 모두 별로 표시돼서 출력됩니다.
replace 함수는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어주는 함수예요. replace 괄호 abcde, c, dash 라고 하면 abcde에서 문자 c를 dash로 바꿔주죠. 그래서 ab-de를 반환합니다. 전화번호에서 dash를 제거하려고 할 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쿼리문을 작성하면 select, replace, 괄호, phone, dash, 작은 따옴표, as, formatted phone, from customers 라고 하면 전화번호에서 dash를 제거하고 숫자만을 formatted phone 이라는 컬럼으로 출력합니다. concat 함수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버티컬 연산자예요. concat 함수와 버티컬 연산자는 모두 문자열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작 방식이 조금 달라요. concat은 2개의 문자열만 연결할 수 있는 함수이고 버티컬 연산자는 2개 이상의 개수의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concat 괄호 작은 따옴표 ab 작은 따옴표 cd 라고 하면 abcd를 반환해요. 하지만 문자열을 3개 이상 연결할 때는 버티컬 바를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ab 쌍 버티컬 바 작은 따옴표 cd 쌍 버티컬 바 작은 따옴표 ef 라고 하면 3개의 문자열 모두 연결해서 abcdef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hello와 world 두 단어를 연결할 때는 어느 쪽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hello world를 반환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hello, my, friends 이렇게 세 문자열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concat 함수를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해요. 이럴 때는 버티컬 연산자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시 쿼리에서 듀얼 테이블을 사용했는데요. 이 듀얼 테이블은 주로 테스트를 목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테이블이에요.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요. 더미 테이블이라고 해요. 트림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인데요. 그냥 트림이라고 작성하면 양쪽에 있는 모든 공백을 없애고요. 트림 앞에 left를 뜻하는 L을 붙이면 왼쪽 공백 제거, R을 붙이면 오른쪽 공백이 제거됩니다. 예시를 볼까요? SQL이라는 글자 앞뒤로 공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트림을 쓰면 공백 없이 출력이 되고 L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왼쪽 공백이 사라져 오른쪽 공백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왼쪽 공백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inString 함수도 한번 볼게요. inString 함수는 문자열을 검색해서 그 위치를 리턴하는 함수인데요. 위치는 지정된 문자열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위치를 리턴합니다. inString 함수의 괄호 안에 대상 문자열이나 컬럼을 지정하고 콤마 다음에 검색하려는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기입합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자열을 처음부터 검색해서 A라는 문자열이 있는 첫 번째 위치를 찾습니다. A가 처음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2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inString 함수에 검색할 문자 뒤에 콤마 그리고 숫자를 기입하면 문자열의 앞에서부터 세어서 이 숫자 위치의 문자부터 검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처럼 쿼리를 작성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자열의 세 번째 글자부터 검색해서 A가 처음 나오는 위치를 반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T, 그 다음 A가 나오죠? A는 네 번째 있는 문자이니 4를 반환합니다. pad 함수는 대상값에 원하는 길이만큼 특정한 값을 채워서 문자 길이를 맞출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보통 어떤 필드에 들어가야 하는 문자 길이가 부족할 때 이 함수를 사용해요. lpad를 사용하면 대상 문자의 왼쪽의 값을 채우고 rpad를 사용하면 오른쪽을 채워요. 예를 들어 화면의 예시처럼 lpad sql, o, 별 이라고 하면 왼쪽에 별을 채워서 전체 길이를 5로 맞춘 값 따라서 별 SQL을 반환합니다. rpad sql, o, 별 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별 2개를 채워서 SQL 별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숫자 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 데이터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숫자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공간 절약,
성능 향상 등의 이점이 있어요. 숫자 데이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오라클을 사용할 때는 number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숫자형 함수에 관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sum, min, max 같은 집계 함수들은 이전에 살펴보았으니 단순 숫자 함수에 대해서만 짚어볼게요. round는 숫자를 지정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함수고 trunk는 숫자를 지정된 자릿수로 잘라버리는 함수예요. round 함수는 가격 계산에서 반올림할 때 사용하고 trunk 함수는 은행 이자 계산 등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릴 때 사용해요. round 15.678를 하면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5.68이 되고 trunk 15.678,2를 하면 소수점 두 자리 아래로는 버려서 15.67이 됩니다. CL은 숫자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리는 함수고요. 반대로 floor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리는 함수예요. CL은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 45 나누기 10을 하면 4.5가 되는데 CL 함수를 사용하면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려 5를 반환하고 floor 함수를 사용하면 4를 반환합니다. 45줄을 한 페이지에 10줄씩 기록한다고 할 때 필요한 전체 페이지는 5이고 면을 꽉 채우는 페이지는 4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드는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앞에 매개변수를 뒤에 매개변수로 나누는 함수예요. 연산을 한 후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데요. 예를 들어 짝수, 홀수 판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수를 2로 나눠서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를 반환하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날짜 유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date는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고요. timestamp는 날짜, 시간, 밀리초까지 저장해요. interval year to months는 연도와 월 단위 차이를 저장하고 months 대신 second를 사용하면 일, 시간, 분, 초 단위 차이까지 저장합니다. 화면처럼 간단한 쿼리로 현재 날짜를 구할 수 있어요. sysdate 함수를 사용하면 date 타입의 데이터이고요. systimestamp 함수를 사용하면 timestamp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날짜 차이를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근무 일수를 계산한다고 할 때 select hire date, current date 빼기 hire date as days worked from employees 처럼 쿼리를 작성하면 됩니다. date 빼기 date 연산은 일 단위 차이를 반환해요. 그리고 SQL 문으로 날짜 형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sysdate, yyyy, mmdd, hh24, miss 라고 하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toCha 함수를 써서 문자열 데이터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변경하면 날짜를 읽기 좋은 문자열 형태로 맞춤 변경할 수 있어요. 날짜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종류가 많아서 이걸 모두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날짜 함수를 활용하는 예시들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멈춰놓고 이 쿼리 부분들을 실행해 보면서 날짜 함수를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쿼리를 작성하기도 어렵지 않고 재미도 있으니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샘플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 문제는 4문제이고요. 모두 APT 테이블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1번, 세수가 가장 많은 단지의 입주일을 yyyy-mm-01 형식으로 출력하기. 컬럼명은 단지명 입주일을 사용합니다. 우선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찾아야 하니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최대 세대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수를 가진 아파트의 단지명과 입주일을 출력해야겠죠? select 단지명 그리고 입주일
입주일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야 하겠죠? YYYY는 연도인데 테이블에 입주 연도가 이미 있으니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입주 연도, 그 다음 대시를 붙이기 위해 버티컬, 대시, 다음 월을 붙이기 위해 또 버티컬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주월을 붙여야 하는데 테이블에는 형식이 아니라 M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lpad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5인 경우 05로 출력할 수 있게 괄호 입주월, 2, 작은 따옴표 안에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날짜를 붙여야 하니 버티컬 작은 따옴표 안에 대시 01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from apt 그리고 조건은 앞에서 얘기한 최대 세대수를 가진 단지,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최대 세대수와 일치하는 단지를 찾으면 됩니다. where 세대수는 괄호 select max 괄호 세대수 from apt. 이 쿼리를 출력해보면 입주일이 2025-07-01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광역별 평균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수를 가진 단지를 조회하고 세대수를 100단위로 반올림하여 출력하기. 컬럼은 광역, 단지명, 세대수, 반올림 세대수를 사용합니다. 우선 평균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수를 가진 단지를 조회해야 해요. 그러면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평균 세대수를 구해주고 해당 세대수보다 큰 단지를 불러오면 되겠네요. 이 쿼리를 먼저 적어볼 텐데요. 메인 쿼리에서 apt 테이블에 a라고 별칭을 주고 서브 쿼리에서 apt 테이블에 b라고 별칭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서브 쿼리에서 광역별로 세대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select avg 괄호 세대수 from apt b 세대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절 where에서 a.광역는 b.광역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서브 쿼리를 괄호로 묶어주고요. 이 값, 즉 광역별 평균 세대수보다 큰 세대수를 조건으로 하는 단지, 즉 where 세대수가 서브 쿼리의 값보다 크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쿼리로 가서 select, 광역, 단지명, 세대수, 그리고 100단위로 반올림한 세대수를 구하려면 round 함수를 사용해서 괄호 안에 세대수, 100단위 반올림하려면 0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자리이니 -2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as를 써서 컬럼명인 반올림 세대수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from apt a where 세대수가 서브 쿼리의 값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줄을 정렬해서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자, 이 쿼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강원광역에서 입주월이 가장 빠른 단지의 법정동과 입주월, 단지명을 조회하되 단지명의 두 번째 글자를 별로 마스킹하여 출력하기. 강원광역에서 입주월이 가장 빠른 단지를 찾아야 하니 이 문제도 서브 쿼리를 써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쿼리를 작성해 볼게요. 그래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먼저 계획을 세워야겠죠? 강원광역에서 라고 했으니 where절에서 광역은 강원으로 조건을 걸고요. 입주월이 가장 빠른 단지를 찾으려면 역시 where절에서 입주월은 가장 빠른 입주월이다 라는 조건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입주월을 구하기 위해서 서브 쿼리에서 연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줄씩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select 법정동 입주월 단지명. 그런데 단지명의 두 번째 글자를 별로 마스킹해서 출력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선 서브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단지명의 첫 글자를 가져오고요. 버티컬 연산자로 그 뒤에 별을 붙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글자부터 출력하기 위해서 다시 서브스트링 함수를 쓰는데요. 단지명 그리고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야 하니 3, 앞에 두 글자를 빼야 하니 length 함수를 써서 단지명의 길이에서 2를 빼면 세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출력되겠죠? 그리고 별칭을 이용해서 컬럼명을 알아보기 쉽게 masked 단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from apt를 입력하고요. 조건절인 where절로 넘어가서 광역은 강원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and
또 하나의 조건이 입주얼은 가장 빠른 입주얼. 그러면 여기서 서브쿼리를 작성해야 하겠죠? 괄호 안에 select 가장 빠른 입주얼을 구하기 위해 min 함수를 이용해서 min 괄호 입주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from apt, 조건절인 where절에서는 마찬가지로 광역은 강원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으로 select 문을 닫아줍니다. 결과를 보면 입주얼이 가장 빠른 2월인 아파트들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된 half year을 기반으로 각 반기별로 평균 세대수 출력하기. 이번에는 입주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야 하네요. 이 문제는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입주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볼까요? case when을 사용해서 입주얼이 6 이하면 상반기, 나머지는 하반기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select case when 입주얼은 6 이하, then 상반기, else 하반기, and. 그리고 이 컬럼에 half year 이라고 별칭을 줍니다. 그리고 세대수 컬럼도 입력해서 메인 쿼리에서 세대수를 가지고 평균 세대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입력합니다. from apt. 이 쿼리를 출력하면 half year 컬럼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세대수 컬럼에는 세대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반기별로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수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룹 바이로 그룹핑 해줘야겠네요. 쿼리를 마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select half year avg 세대수 as 평균 세대수 라고 입력해서 평균 세대수를 구해주고요. from 뒤에 inline view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roup by half year 라고 입력해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즉 반기별로 그룹핑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평균 세대수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 유형, 숫자 유형, 날짜 유형 등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만나봤을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SQL에서만 사용하는 명령어도 있고 조금씩 다른 점도 있고도 하니 그런 차이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 자체를 만들고 지우고 바꾸고 할 수 있는 테이블 다루는 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